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가졌고 지금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는 대부분 불행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략적으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편향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업적을 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획을 그은 정치인, 그리고 최연소, 최다선 정치인이란 수식어로 표현되는 김영삼.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대도무문의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라면 거리낌 없이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대도무문의 정치인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92년 12월 14대 대선, 김영삼은 193만여 표 차이로 라이벌 김대중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32년 동안 지속됐던 군사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기 초반 9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 대통령. 계파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과감한 개혁 조치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그의 리더십을 살펴보자.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를 목표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다. 지금 우리는 병어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 병어를 앓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의 근면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계획은 먼저 세 가지 당면 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바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대통령인 내가 변화와 계획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1960년대 당시 군사 정권은 그 저축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해주자. 그래서 예금주들이 가명이나 차명 그리고 무기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자. 그러면 저축이 많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부정부패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금융거래를
자기 이름으로 하게 하자. 그러면은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 한 6개월,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 제가 건의드렸어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말씀 드리자마자 그게 그분 특징이에요. 맞아. 바로 그래야 돼. 내 것인 구호가 뭐냐면 깨끗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정부여야 된다. 25일 날 취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 2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내가 오늘부로 내 전 재산을 총무처에 등록하니 국무위원들도 따라 주십시오. 그게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의 출발이에요. 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부정부패 척결의 신호탄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의 개혁적 행보를 일컬어 무혈혁명이라고 칭했다. 결국 이경식 부총리 및 청와대 수석, 장관급 등 40여 명의 재산이 일괄 공개됐다. 그리고 부정축지 의혹이 짙은 공무원 3천여 명은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등 징계를 받았다. 그해 5월 2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것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파동이 일었는데 상당한 수의 공직자들이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문제지만은 재산 형성 과정이 의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시비가 일었죠. 그래서 이제 혼란이 많이 일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나라 일을 맡느냐. 안 된다. 내려와라. 그리고 잘못 있으면 벌 받아라. 이런 어떤 이제 국민들의 그 지지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초기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그의 개혁적 행보는 계속되었다.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이경식 경제부총리와 홍재영 재무부 장관을 불러 극비리에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 긴급재정경제 제16호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됐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의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계획 중의 계획이요, 우리 시대 계획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참 이런 긴급명령권 발동이라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전격적으로 비밀로 하지 않고는 그동안 소문이 알려지면 다 빼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딴 데로.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는데 측근들이 뭐 의논하고 그런 거 없었죠. 실제 그 당시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박재윤 씨였습니다. 나중에 장관도 하셨지만 YS 대통령께서 박재윤한테 한번 경제수석이니까 금융실명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박재윤 씨가 그 당시 정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단계를 거쳐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니까 측근 들고 사전에 의논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혼란은 당연한 것이었다. 전국의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문을 열어야 했다. 또한 금융거래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금융실명제가 재계와 정치권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그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차명 혹은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며 검은 돈을 주고받던 상황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극비리에 그리고 전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에서의 돈 흐름을 차단하고 비자금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실명 전환율은 96%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경제 정의의 틀을 구축하게 됐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개혁입니다.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검은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깨끗한 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지하경제의 검은 돈들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면서 정상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시작됐다. 또한 개인의 금융자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세는 물론 기업의 법인세 확보 등이 쉬워져 국가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당시에 국민 숫자로 본다면은 98%가 다 실명 거래였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득권층의 소수가 비실명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부정부패, 지하경제를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하자라고 됐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가 관계없으니까 이제 저항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한국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분배 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도덕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30주년을 맞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 1조 6,70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친다면은 이 자본주의 경제, 그 민주주의 정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부정부패 그리고 독재 이런 체제가 아마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당연히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그것이 실시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는 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겁니다. 1993년 이전과는 판이하게 금융의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 됐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격차를 줄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해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나회가 시작된 것은 1961년 5월 18일 육사 생도들이 5.16 군사정변 지지를 선언하며 가두 시위를 벌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 가두 시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시 대위였던 전두환. 그를 중심으로 영남 출신 육사 생도들이 모여 충성도, 우정도 하나라는 뜻에서 하나회를 결성했다. 이후 하나회는 36기까지 이어지면서
군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군을 전역하고 나면 장관,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등 사회 최고위층에 포진해 전두환 정권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 특히 하나의 회원끼리 돌아가면서 차지한 기무사령관은 국내 최고의 정보와 힘을 보유한 막강한 권좌였다. 기무사령관은 군의 승진과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나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마디로 되게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한마디로 군인 정치 집단입니다. 군대 요직은 물론이거니와 장관이라든가 또는 공기업 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모든 이제 정부 관료, 정부 이제 요직들을 다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집단이죠. 국민을 위한 군대여야 되는데 군대 내에서 사조직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심지어 그 군인 출신들, 하나의 출신들 사람들한테는 국무총리라든가 이렇게 높은 사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못 대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 조국으로 받는 찬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육사 졸업식 연서로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의 회원이었던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했다. 과거 군사정권과의 단절을 시작한 것이다. YS는 이미 2월 25일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데 하나회가 쿠데타의 본실이 본부가 될 수 있다. 이 하나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쿠데타의 비극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 YS의 결단과 집행이 전광석화같이 이루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모의할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의 척결이 부작용 없이 완수될 수 있었던 것은 YS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력과 집행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3년 4월 2일 용산구 군인 아파트에 한화의 명단이 적힌 유의물이 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화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적기라고 판단한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 3개월간 한화의 뿌리 뽑기를 시작했다. 장성급 50여 명이 군복을 벗었고 대부분의 사단장과 군단장급을 교체해 한화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렸다. 5.16 군사 정변 이후 32년,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오던 한화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적 인사였다. 이로써 국군 내에 엄존했던 정치군인 세력이자 쿠데타 위협 세력인 한화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념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념과 용기의 리더십. 가장 지도자가 용기와 신념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하나의 숙청이라는 걸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시대적 과업을 저버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것을 감수하고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못했던 미얀마 사태라든가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랑 타협을 했어요. 군부랑 어색한 동거를 하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나 어려운 과업이니까 제대로 숙청을 못하고 동거라고 타협을 해서 결국 저렇게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하나의 숙청 과정이 얼마나 시대적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과제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회의 청산으로 시작된 군부 개혁은 군 고위층의 인사 비리와 방위력 개선 사업인 율곡 사업의 부정부패 수사로 이어졌고 부패한 군 수뇌부의 구속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군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은 취임 직후 보내준 국민의 지지와 문민정부를 내건 김영삼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 철학 그리고 전광석과 같은 발빠른 추진력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은 신속하고도 과감한 개혁에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순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이어졌다. 1993년 4.19 혁명 33주년을 맞아 김영삼 대통령은 4.19 묘소를 찾았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부 정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4.19 혁명의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도 서두르는 한편 4.19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 또한 취임 후 처음 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사망자, 부상자, 행불자의 재신고 기회 부여, 학살 책임 진상규명 등을 제시했다.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계획은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주 민주화 운동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올바르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단 4.19 혁명은 당대, 발생했던 당대에서부터도 이미 혁명이라고 부르던 얘기들이 이미 있었고요. 심지어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군사혁명을 4.19의 연장이다라고 했었어요. 자신들이 미완된 혁명을 하겠다. 물론 나중 되면 좀 바꾸는 거죠. 뒤에 가면서 학생의거라고 축소시켰는데 의미를 그거를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혁명으로 이제 못 박았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미 한국 사회가 이루어낸 성취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딱 못 박으신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김영삼 대통령.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민정부가 수립된 1993년이 민족사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제2의 광복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광복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정쟁유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전도된 가치관과 나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질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일제가 한반도의 전기를 끊고자 전국 명산 대천에 박아뒀다는 쇠말뚝 뽑기 사업.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던 조선 총독부 청사 폭파 등이 거침없이 이어졌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하는 거죠. 군부 독재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은 문민정부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때 87년도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회 같은 걸 척결을 하고요. 군무실명제 같은 거를 제도화하면서 그때 미래 비전으로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세계화를 외쳤거든요.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다양한 업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 조선 총독부 철거는 민족 정기를 올곧게 세우자는 김 대통령의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외에 묻혀있던 애국 선열들의 유해 봉환 역시 김 대통령의 신념이 밑바탕에 있었다. 상해 임정 요인의 유해를 우리 땅에 모셔온 것은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유해를 모셔 국민 재전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커다란 자부와 긍지로 여기고 있다. 정치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생활 정치여야 합니다. 국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정치,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질 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살아있는 안정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른바 정치개혁 세계 법률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었다. 대통령이 법률 공포와 관련해 서명식을 가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땅에 부정선거라는 그러한 낱말이 없어지는 계기로 이번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정치인 개개인이 중요하고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단속하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합치돼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 서명식을 공개 행사로 치른 것은 정치개혁법 준수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단호한 개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전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통합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으로 개정했다. 이 법을 통해 선거일의 법정화,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라는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 및 시도단체장 선거제도를 도입,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1년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개혁법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쳤다. 승부처인 서울에서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됐고 서울시의회 의석의 80% 이상을 야당인 민주당에게 내줬기 때문이다. 여당 텃밭인 대구에서도 시장 자리를 넘겨줘야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를 우리는 34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으로 되찾았습니다.
저는 저의 임기 중에 지방자치를 전면 부활시킨 데 대해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지방자치가 국민 통합의 든든한 바탕이 되게 합시다. 화합으로 우리 모두의 꿈을 펼쳐나갑시다. 그리하여 1995년의 지방자치 전면 실시가 선진과 민주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굳건한 초석이 되게 합시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통틀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소위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저는 우리 한국 정치사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아주 개혁한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 YS 민주정부의 출범이 그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그냥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정치 개혁을 아주 앞장서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앞서 말한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치를 완비했다. 한국에서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하는,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도적으로 하나씩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80년대까지는 자유민주주의는 제도는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죠. 군부독재였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이념에 입각해서, 그 방식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로서 새롭게 도약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화두는 개혁이었다. 취임 직후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자신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대담한 경제개혁을 이끌었다. 또한 과감하게 군내 정치군인 세력인 하나회를 척결해 문민정부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김영삼 대통령.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개혁을 실천한 대통령이었다.